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네, 어제 이집트발 악재에 따라서 급락했었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조금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등폭도 크지는 않았는데요. 코스피는 2포인트 반등에 만족을 해야 했고요. 그래서 오늘 2072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도 오늘 3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524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오늘장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네, 주식 꽃술에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요,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분입니다. 인크레벨에서 어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시황 분석해보면서 대박클럽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닷새간의 설 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오늘장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업종별로도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네, 물가 급등에 따른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보험주들이 크게 올랐고요. 하지만 잘 나가던 석유화학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어떤 내용들 담겨 있는지 시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다소 좀 아쉬운 하루였죠. 어제 네. 미국 시장은 조금 반등을 한 하루였지만 사실은 미국 시장도 어제 그 큰 폭의 음봉을 아주 감싸는 형태의 반등 아니었고 어느 정도 꺼내서 반등을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 반등에서 약간 갭상승 출발은 예상이 됐던 하루입니다만은 오전 1시 반까지는 상승 시가 흐름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이어 박스권에서 행보하던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의 어떤 매도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좀 집중이 되면서 오후장 들어서 급격히 좀 밀려서 다소 좀 2%지만 음봉 형태로 좀 아쉬운 형태의 반등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수급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이집트발 악재로 외국인이 어제 대량 매도를 했고 오늘은 그 매도세가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은 예전처럼 아주 강력하고 연속적인 수급이 지금 이어지지 않고 있는 수급적인 문제가 있고 오늘 기관들이 방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지수는 다소 정강 후약의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 안에서는 저번 주부터 반등을 서서히 시작했던 LED 업종 오늘은 특히 또 루멘스라든지 코스닥 시장의 LED 업종이 강한 상승세를 했던 그런 LED 업종 강세 그리고 오랜만에 포철이 아침에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아주 큰 폭의 상승은 안 했고 철광주 그리고 정유화학업종은 좀 쉬어가는 그리고 자동차의 모습이 자 지금 유가의 급등에 의해서 자동차가 조금 어제 오늘 어제 아래 큰 폭의 하락을 했다고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큰 폭의 반등은 아니었죠. 그래서 자동차의 반등도 기술적인 어떤 반등의 흐름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물론 업종 자체 보험 업종도 아까 말씀드렸지 금리 인상이나 수혜주로 해서 오늘 상중에 7% 정도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오르기는 했지만 윗꼬리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형태였고 그래서 지금 형태로 봐서는 지수가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뭔가 모르게 조금 답답하고 막힌 흐름 그렇게 위쪽에 2100이라는 어떤 저항대를 뚫고 나가는 그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종목에서도 종목정도 그동안 이집트 사태에 의해서 정유주가 다시 유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간다 해서 또 올라가긴 했지만 그 종목 역시 단기적으로는 조금 고점권이 아닌가 좀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 조선도 탕승 탄력이나 흐름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 건설은 당연히 이집트발 중동 쪽의 불안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락을 했습니다만 건설주도 보이지 않게 꾸준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쪽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종 순환매가 좀 LED 쪽하고 아직도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흐름 살아는 있습니다만은 업종이 조금 축소되면서 압축되는 흐름. 예전에는 이쪽이 좀 빠지면 조선이 올라가든지 화학이 쉬면 자동차가 올라가든지 그래서 업종 순환매로 지수를 순환매로 받쳐놨는데 지금은 뭔가 이게 조금 쳇바퀴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쉬어갈 때가 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관망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오늘 반등도 크지는 않았고 그리고 업종별로의 흐름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설 연휴 끝나고 보자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장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집트 악재 그리고 해외발 사실은 이집트도 물가 불안에 의해서 국민들이 이제 배고파서 못 살겠다라는 그런 형태의 그거죠. 근데 이집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멍자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집트의 악재가 근본적인 하락의 원인을 작용을 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번 주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좀 추세를 다시 복귀해서 재상승하기엔 좀 이른 감이 좀 있지 않느냐, 좀 이른 감이 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다시 2100을 돌파하고 했을 때 좀 이른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다음 주 그렇게 설명절 연휴를 쉬고 나서 다음 주에도 물론 여러 가지 해외의 어떤 시장의 변수가 있겠지만, 해외 시장의 변수가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당분간 큰 폭으로 올라가기보다는 기간 조정 내지는 조정 기간을 조금 더 이어지니까. 다만 순환매는 이어진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순환매도 이제 고점을 이어가는 그런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순환매가 아니라 박스권 내지는 오히려 조금 가격주 정도 좀 많이 오른 종목, 특히 자동차 쪽이나 수급이 좀 안 좋아지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는 조금 리스크도 조금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교체 매매 쪽으로, 덜 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고,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당장 선율이 끝나고 시작하더라도 바로 매매에 임하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이든 아니면 시장의 어떤 변화 움직임, 상승 쪽의 변화겠지만 변화 움직임,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체크 이런 거 해가면서 천천히 대응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더 관망하고 나서 상승 추세 확인 후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투자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집트 사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내외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망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요,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화요일 순서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이 이어집니다. 어떤 기법도 기초에서 비롯되며 기본이 완벽한 자만이 살아남아 시장의 주인공이 된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가 이어지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꼼꼼하게 적어주시고요. 어떤 점이 고민이었는지 그 부분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TV에서요,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그 무료 증권 전문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신다면 수익률도 놀랍게 걷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 종목 대응 전략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종근당을 살펴주셨는데요. 네, 4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주가 흐름도 괜찮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앞으로도 올해 실적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시장 대비해서는 그나마 소폭이나마 수익권에 들어왔고, 오늘 좀 밑꼬리가 달린, 거래가 좀 늘면서 밑꼬리가 달리는 대음봉이 나왔는데, 여전히 수급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이고, 오늘은 단기 제로에 팔아란 얘기죠.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오늘 상승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는 매물들이 조금 나오고, 시장 자체도 정강 후약의 흐름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또 흐름이 좀 이어지지 못한 그런 흐름인데, 아직까지 단기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차트에는 안 나와 있지만 5일선이 상승 추세에서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단기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로 끌고 가시냐, 두 가지의 어떤 전략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21선을 기준으로 그 근처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고, 첫 번째는 예전 고점 가격이죠. 예전 고점 가격 26,000원대까지 한번 1차 목표가를 정해놓고, 만약에 강한 시세 흐름이나 그런 게 나온다면 중기적으로는 3만원까지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25,000원 중반대까지, 조금 초반대까지 올라오다가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5일선 대응을 하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좀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단기 대응하실 분은 5일선 이탈 시에는 일단은 이익을 챙기시고, 만약에 나는 중기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겠다, 펀더멘털 상이나 차트 상으로도
아무 이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관점 대응하실 분들은 이제는 21선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21선 근처가 깨진다 하더라도 매수가 대비해서는 손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기관점으로는 21선 올라오는 21선을 손절매 대응을 해주시고 단기적으로 나는 짧게 챙기고 다시 21선 지지 확인을 하고 재매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5일선 대응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근당 추가 대응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강의 기법 내용을 전해주시기 전에요, 주식 투자에서 유용한 이 심리 전술부터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내용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자, 오늘은 사실은 심리 매매 기법 강의인데 강의 중에 포함된 내용인데 이건 참 중요한 내용인데 보초병 전략이라고 사실은 이것도 강의 내용 중에 뭐 시간 강의 안에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네. 심리 기법으로 짧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 시점 자체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사실은 종목과 현금은 동일선상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회원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그 분들 보시면 매매하는 투자자 중에서 현금을 두고 있으면 답답해서 내 종목이 급등할 것 같아서 참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물린다 하더라도 종목을 들고 있는 게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좀 그건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좋아 보이는 종목, 그러니까 내 눈에 이 종목이 정말 급등하겠다. 내일 갭상승하든지 강한 상승을 하겠다 싶은 종목이 있어도 실제로 그 종목을 매매를 하게 되면 실제로 자기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그런 거죠. 요거를 다시 되짚어서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 눈에 좋아 보인다는 거는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나는 그 종목 움직이는 세력도 큰 힘도 없는 개인 투자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건 내 눈, 특히 개인 투자자 눈에 좋아 보일 뿐이지 정말로 그 종목이 내일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확률은 반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개인 투자자가 실수한 이유 중에 내 눈에 좋아 보기 때문에 많은 수량 분할 매수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고 많은 수량을 한꺼번에 수량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종목이 올라간다면 생각대로 올라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손절매를 하지 못하고 또 끌려 내려오는 그래서 많은 시간과 고통을 또 받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이지만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는데 이때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보초병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예전에 한참 유행했고 지금도 유행하는 게임이죠. 저는 잘은 할 줄은 모릅니다만은 가끔씩 구경을 합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그걸 좋아해서 그런데 그거 보시면 항상 적군을 이기기 위해서 정찰병이라는 걸 보내죠. 정찰병이라는 걸 계속 보냅니다. 왜? 적군의 전략을 알기 위해서. 하지만 그 정찰병은 대부분은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적진에서 죽고 말죠. 그 희생을 통해서 작은 희생을 통해서 내가 그 게임에서 이기는 그런 전략을 적의 전략을 알아내서 내가 이기는 게임이 스타크래프트. 그 게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지금 게이머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주식도 내가 좋아 보이면 사야죠. 사기는 사야 됩니다. 왜? 그냥 보는 전략과 내가 좀 갖고 있는 마음가짐은 또 틀리거든요. 대신 보초병을 세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비싼 종목, 삼성전자가 아닌다 하면은 삼성전자라고 할지라도 5만 이상은 한 주 단주 거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5만 원 미만이라도 단주 거래가 되죠. 그래서 내가 최소 단위, 정말로 내가 이 보초병을 세워서 적군 진지에 갔더라도 이 종목이 혹시라도 이 내 금액이 정찰병이 뭐 돌아오지 못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혹시 손실을 보게 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손실폭의 아주 작은 물량, 그런 보초병을 세워놓으면 결국은 며칠 그 종목을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장이 끝나고 나면 결과론적으로 이 종목이 오늘 내렸구나, 내 생각대로 됐구나, 안 됐구나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흐릅니까?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계속 조금씩 하락하다가 어느 날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종목 이제는 살 때가 됐는갑다라는 물량을 조금 확보를 하는, 그때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쓰게 되면 훨씬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전법이죠. 혹자 실제로 매매해서 저도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만 많은 수량이 아닌데 한 주 보초병을 세워놨다가 약 30% 이상의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비싼 종목이 아니었고 몇천 원짜리의 종목이었기 때문에 한 주니까
실제로 내가 받아들이는 손실폭은 그야말로 1,000원대 단위였습니다. 근데 다음에 그 종목이 정말로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시작하는 초기권에 정말 몇 달 동안을 빠지던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제는 다 빠진 모양이다 해서 물량을 실어서 오히려 50% 이상의 수익을 내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한 주가 아니고 보초병이 아니었고 내가 전량을 투입되면 그 몇 달간의 시간들은 정말 견뎌내기도 힘들고 혹시 그 중간에 또 손절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겠죠. 그래서 항상 매매하실 때 전량을 투자하지 마시고 정말 좋아 보이면 일단 보초병부터 세워놓고 며칠이든 아니면 길게는 몇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달 동안이든 그 종목이 정말로 추세 전환하는지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전법이 보초병 매매기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성공 확률보다는 훨씬 더 높은 성공 확률과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게 된 종목이 있다면 곧바로 매수하지 말고 보초를 세워라. 즉 시간을 두고 추세를 확인하라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주식 투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가 아닌가 합니다. 이 점 마음에 새기시고요. 이번엔 기법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식 정석 차트 매매 정석은 이것이다. 오늘 기법 내용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기본적인 그 분석적인 내용은 갭을 활용한 매매 기법이고요. 그 앞에 이제 아까와 약간 시간 매매, 쉽게 말해서 매수 시간과 시가와 종가라는 간단한 타이틀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자, 하루에 매매하는 시간은 아시다시피 8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시간은 딱 3번밖에 없습니다. 3번. 아침과 종가와 그 다음에 장중입니다. 장중. 자, 그러면 자, 매일 뭐 단기가 매매, 뭐 샀다 팔았다 하루에 몇십 번 매매하는 트레이딩 매매가 아닌 이상은 딱 매수하는 매도와 매수의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렇나? 그러면 아침 매매는 어떤 기준입니까? 현물 쪽에서는 거의 시가가 기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시가 대비 그날 종가가 높게 끝나면 양봉 형태로 마감을 하고 시가 대비 그날 마이너스로 끝나면 음봉 형태로 종가가 마감하니까 시가 대비 양봉이 돼야만 수익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시가 대비한 그런 매매를 써야 되고 그럼 종가 매매는 뭐냐? 확인 매매에 가까운 매매죠. 이렇게 종가는 끝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이 정말로 양봉인지 아니면 양봉이라도 크기가 얼마인지 몇 프로가 올랐는지 몇 프로가 하락했는지 하락하면 이평선은 살아있는 작은 거래와 함께 하락인지 아닌지 그거를 가장 종가 근접하게 할 수 있는 게 종가 매매입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확정이 끝나니까요. 대신 내일에 대한 어떤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일반 투자자나 초보 투자자들이 그것을 결정하는데 머뭇거리다 보면 비싸게 사게 되고 그거를 또 오후장에 또 급히 종가 매매 이렇게 저번에 양봉 매매와 음봉 매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침 매매는 양봉을 확인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시가 확인하고 시가가 양해 그렇게 아침 빠른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양봉이 뜨는 종목들은 대부분 시가에서 15분 혹은 길어도 30분 안에 양봉 시가 쉽게 말해서 시가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큰 양봉이 뜨거나 강한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내가 아침에 어떤 시가 근처에서 매매를 했으면 시가 대응하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성공 확률이 훨씬 높고 그 뒤에 장중 매매는 뭐냐 그러면 물타기가 아니죠. 물타기는 매매 기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불타기입니다. 내가 종목을 샀는데 아침에 너무 용기가 없어서 많이 못 샀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더 사도 될 수 있는 수량이다. 그때는 장중 매매는 눌림목 매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장중에 올라가다가 매일 6시간 아침에 땡추벌에서 상한가 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장중에 눌림목이라는 걸 주게 됐습니다. 그때 좀 더 비중을 늘려서 평균 단가를 높여 놓더라도 내가 아침에 산 물량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손실폭이 세이브되는 그런 매매가 장중 매매고 그 이후에는 종가 매매인데 종가 매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봉 매매와 음봉 매매. 자, 양봉 매매는 저항성을 돌파하는 강한 어제 같은 경우에 루멘스 같은 경우에가 저희들이 공부했던 기법대로 그동안 계속 돌파를 못하던 75일선을 어제 돌파를 했습니다. 장금 무렵에. 그럴 때는 확인 매매, 이게 강하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게 돌파한 양봉이 강한 양봉을 떴을 때 확인하고 매매하는 방법이고 음봉 매매는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종가 근처로 늘려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음봉이란 게 장이 계속 좋아지지 않는다면 음봉이 커질 수도 있고 혹은 지지권 역할하는 지지선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봉 매매법을 적용할 때
장중에 너무 많은 수량을 한꺼번에 매집을 해놔버리면 오후장에 또 변동성이 심해져서 혹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대응을 못하고 물려버립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모양으로 끝이 난 종목이 다음날 갭상승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올 확률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거나 안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종가매매법, 양봉매매법, 음봉매매법 중에서 양봉매매는 저항선을 돌파한 양봉이 떴을 때 매매하는 방법이고, 종가매매, 음봉매매법은 최소한 기다렸다가 2시 30분 이상까지 기다렸다가 동시효과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한번 기다려봤다가 정말 이 종목이 거래량이 줄면서 정말로 내일 올라오는 5일선이라든지 지지권 확보 영역이 되면서 아래꼬리가 달리는가라는 걸 확인하고 매매하는, 그래서 매매법을 쓰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잦은 매매를, 단기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매매도 아침과 오후 그 매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잦은 매매를 하지 마시고 시간대 매매, 하루는 6시간이지만 그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은 몇 번 오지 않기 때문에 잦은 매매를 하고 매일매일 모니터 앞에 붙어 있다 보면 사실은 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그런 매매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매매하는 시간대라든지 매매하는 기준 이런 걸 정해놓고 매매하시면 훨씬 더 좋은 매매법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추세를 돌파하는 갭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울 게 사실은 그 지지와 저항 중에 보통 보면 이제 가격 그리고 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형태, 패턴이라고 하죠. 그런 모양의 지지 저항권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가장 강한 형태의 지지 저항을 보는 거는 갭이 될 수도, 공간이라 그랬죠. 공간 갭.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이 갭을 달고 올라가면 그 갭을 메우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그 갭을 메우게 된다면 오히려 조금 상승 탄력도가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갭 이항의 매매인데, 갭에는 세 가지의 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돌파 갭. 그렇게 중요한 추세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저항대를 또 돌파하면서 갭이 뜨는 경우 돌파 갭. 그리고 두 번째 갭은 탈주갭, 분출갭이라고도 하죠. 분출갭이란 거는 상승 중에서 오히려 또 갭 상승해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소멸갭이라는 건데, 상승하는 과정 중에 고점권에서 우회로 상승할 줄 알았는데 다음날 갭하러 간 다음에 그 갭을 메우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 그런 소멸갭, 대표적인 상승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의 갭이 있는데, 이 갭들이 전부 다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갭의 중요성을 차트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차트 보시면 오늘의 종합주가 지수 있죠. 이거는 관심 실전 사례는 아닌데, 오늘의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제가 좀 보수적인 종합주가 지수의 전망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갭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어제의 저가권이 2095포인트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제 갭 하락을 하고 윗꼬리도 그 공간이 남아있고, 오늘도 장등 반등 시도를 했지만 그 공간을 메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연휴 끝나고 나서 이 갭을 빨리 돌파를 해서 갭을 메우게 되면 상승 추세 구간 안으로 다시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박스권 상단까지의 재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지만, 이 갭이 계속 남아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세도 염두를 둬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황 자체를 조금 보수적인 시황을 드렸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전 사례 내용에서 보면 상당히 그런 내용이 많은데, 예전에 제가 한번 몇 주 전이죠. 얼마 전에 추천했던 종목이 있는데, 하이닉스라는 종목이 있었죠.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길게는 한 3만원까지 보고 한번 했는데, 단기 목표가 3만원까지로 왔었습니다. 왔는데 하이닉스를 추천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닉스가, 여기 보시면 갭이 남아있죠. 갭이. 여기 보시면 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눌림목을 주는 과정에서도 이 갭 안으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눌림목을 주고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오늘까지도 뭐 소폭 보합에 끝나긴 했지만 오늘까지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만약에 이 갭이 메워지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는 옆에 쪽에 보면 알 수 있죠. 여기는 반대죠. 여기는 반대입니다. 중요한 이평선을 갭 하락을 했습니다. 갭 하락. 그렇죠? 이탈 갭이 떠버렸죠.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보냅니까? 여기서. 그죠? 근 2, 3주의 시간을 보냈다가 메우고 난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느냐. 또다시
패턴 형태의 또 눌림목을 또 주죠. 엄청나게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상승갭이 나타난다면 그 상승갭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단기 상승을 이어간다라는 전례로서 하이닉스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즘 잘 갔던 종목이죠. SK이노베이션이라고 정유 관련주라고 해서 잘 갔던 종목인데 그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 종목도 보시면 예전에 여기 갭 자리가 있습니다. 갭 자리가 예전에 여기 무슨 종목인가요? SK이노베이션이죠. SK이노베이션. 예전에 갭 자리가 한 번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갭 상승한 자리 보이죠? 네. 눌림목 구간에서 갭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여기 갭이 메워진 거 아니냐라고 수평선을 제가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일시적인 반등을 했다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갭 안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갭 안에서. 공간 안에서 물론 차트상으로는 조금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거는 이평선 매매법이고 이 공간 갭 돌파는 이 갭 안에서 물론 갭 안에서도 위쪽의 지지, 갭을 완전히 메우지 않고 위쪽의 지지를 받는 형태가 강하긴 합니다만은 이 갭 안에서 지지를 받고 눌림목을 완성을 하고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조금 강한 상승을 한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상승을 했다고 봐야 되죠. 강한 상승을 하고 전고점마저도 돌파한 그런 형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갭이 지지된 형태죠. 예전에 갭은 항상 메우게 돼 있다 그러죠. 이런 게 이제 상승을 했다가 그때 당시에 부담스러워서 내가 매수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꾸준히 기다렸다가 이 갭이 지지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매매하다 보면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 조선주 중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 종목도 보시면 네, 대우조선해양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종목도 예전에 갭 자리가 한 번 있는데 네. 그 자리를 메우지 않고 상승한 구간이 있죠. 예전에 여기도 보시면 예전에 한참을 박스권 기간 조정을 하다가 대량 거래가 터지고 여기 거래가 터지면 장대 연봉 난 후에 갭이 떴습니다. 갭이 작은 형태의 양봉 형태의 갭이긴 하지만 시가 이후에 꼬리를 크게 달지 않고 갭이 뜬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죠. 이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이 갭이 메워지지 않고 꾸준히 현재까지는 쌍봉 형태의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만은 최근 들어서까지도 굉장히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간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눌려주는 형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조선주 쪽이 그동안 좀 강세였기 때문에 눌려지는 형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갭이 뜬다면 요 갭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면 조금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한 가격에 형성되는 상승세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갭이라는 게 왜 발생하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갭이 언제 나타납니까? 아나운서님 갭이 언제 나타나죠? 추세를 돌파할 때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니죠. 갭은요. 추세를 돌파할 때 물론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는데 갭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침밖에 없습니다. 시가. 왜 그런가 그러면요. 갭이란 거는 끝나고 나서 오후장 그리고 그 종가가 지나고 나서 미국 시장의 상승이라든지 그 종목의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모두 반영된 마음이 다음날 갭 하락이라든지 악재가 많으면 갭 하락하겠죠. 호재가 많으면 갭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어떤 변화의 움직임 때문에 공간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갭은 종가에 갭 상승하거나 갭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아침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그 종목의 시가를 일정하는 게 갭이죠. 그래서 갭은 아침에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갭이 뜬다는 것은 그만큼 이 종목이 지나간 그렇게 어제 종가가 끝나고 나서 그만큼 호재의 거리가 많았다는 것이고 그 갭이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종목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갭이라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갭의 의미고 갭의 효과죠. 그게 갭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이거는 조금 반대 하락할 때 종목인데 현대 모비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게 자동차 관련주가 요즘 들어서 조금 안 좋은 모양인데 요거는 이제 반대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제 중요한 이평선 떨어지면서 장대 연봉이 난 이후에 아래죠. 이틀 전, 3일 전에 난 이후에 갭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갭 하락. 그리고 오늘도 반등 시도를 했고 소폭 반등으로 끝은 났습니다만은 이쪽에 공간 갭을 전혀 메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걸 가지고 이제 이탈갭이라고 하죠. 중요한 이평선이 여기도 보시면 수평선을 꺼놔서 하겠지만 오늘 갭이 전체적으로 2달이 넘는 박스권의 저점까지도 이탈하면서 갭이 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종목을 투자하는, 매매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본다는 것이 갭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도 반등 시도를 했지만 그 갭 근처에도 못 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물론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지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갭을 빨리 메워서 재상승으로 진입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흐름이 조금 좀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도 반대로 상승 갭이 아니라 이탈, 돌파 갭이 아니라 이탈 갭에 포함되는 갭에 놀리니까 이런 종목들도 매매하시는 분들은 갭이 뜬다면 이거 빨리 반등 시에는 일단은 손실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대응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올바른 대응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갭이론을 활용해서 한번 종목들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관심 종목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네. 저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장, 이렇게 종합주가 시장이 2011년도에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단기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바로 급등세를 이어가기는 좀 힘들고, 개인적으로는 요즘 보시면 내릴 때도 물론 뭐 지금 상황은 고탁시장이 좀 안 좋습니다만은 내릴 때도 고탁시장이 요즘 들어서는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덜 빠지고, 오늘도 상대적으로 거래소가 많이 밀린 데 비해서 고탁시장은 거래소보다는 조금 덜 밀려서 투신권의 어떤 판매 물량이나 수급만 개선이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는 꾸준히 고탁시장을 매수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고탁시장에 우량 다 되는 건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종목을 사서 내가 가지고 있어서 정말 이익 볼 수 있는 종목, 회사가 좋은 종목, 그런 중소형주들도 한번 매수를 해보자. 물론 고점에 있는 종목은 또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하락을 마무리하고 바닥권에 있는 우량 중소형주들을 기준으로 한번 매매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골라봤는데 네. 이 종목도 역시 회사는 엄청나게 우량한 회사입니다만은 그동안 보시다시피 디스플레이 업종하고 엄청나게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점권 17,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9,000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얼마 전이죠. 한 2달 전에 잠깐 12,000원 근방까지 상승을 했다가 또다시 또 고탁시장이 또 안 좋아지고 수급적인 문제가 좀 발생을 됐어요. 그때 수급이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길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모아서 이제 조금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 있는데 모양도 물론 그렇지만 수급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작은 수량이나마 꾸준히 매수하는 용도가 많아지는 날짜가 많아지는 그런 형태의 종목이 있고, 추세도 보시다시피 예전에 그 쌍바닥 형태의 모양을 찍고, 여기 보시면 쌍바닥 형태의 모양을 찍고 조금씩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의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가권의 매수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저가권이라면 한번 매수를 해보자 그랬는데 이 추세 아래권에 사기에는 가격적으로 너무 이쪽이 내려오면 또다시 단기 추세가 이탈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쪽은 좀 힘들어 보이고 내일이나 다음 주 중에 좀 눌려준다면 9,700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9,700원 중반대인데 9,700원에서 9,800원 정도까지만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한번 해주시고, 당연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21선이 크게 이탈은 21선보다는 요 종목은 9,500원 정도로 손절가로 잡아줬으면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만은 손절가는 9,500원 정도, 9,500원은 어제 꼬리 달릴 때 저가권 가격대쯤 됩니다. 그게 9,570원 정도 되는데 요 자리가 무너진다면 손절가를 해주시고 9,700원 정도, 9,800원 사이 그 정도에서만 분할 매수 전략을 해주신다면 조금씩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예전에 대량거래 틀고 장중에 이날 저희들도 사실은 이때 이 종목을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이날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윗꼬리 길게 달고 대량거래가 터진 적이 있는데 뭐 당장 이 고점은 돌파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금씩 움직여서 이 고점 돌파한다면 좀 더 추가적으로 예전 고점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전 고가권인 여기 보시면 11,000원 중반대 11,500원 정도까지를 1차 목표로 드리고 만약에 이 자리까지 돌파한다면 12,000, 13,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회사가 메리트가 있고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런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다만 매수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장
시장 자체가 물론 이거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 상관없이 수급이 좋아진다면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매수는 철저히 좀 분할 매수식으로 해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손절은 또 다른 기회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손절매를 무서워하고 지금 당장 1, 2% 손실을 손절매를 못한다면 앞으로 그게 5%, 10%, 20% 된다면 더더욱 손절매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명확하게 이게 많은 손절가가 아니잖아요. 프로테지로 봐서는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손절가니까 분할 매수 전략으로 임해 주시고 매수가는 800원에서 700원 혹은 좀 여유가 있을 때 하면 그 밑에까지도 분할 매수 주시고 손절은 정확하게 정가상으로 9,500원이 깨지면 손절매 1차 목표가는 11,500원 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스님의 관심 종목까지 챙겨봤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강의 중에 틈틈이 신청해주신 상담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은 아직 열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사만기업입니다. 487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사만기업을 11,3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30%입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함께 제시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매수 위치가 특별하게 크게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위치긴 맞습니다. 11,000원 근처라면 매수를 해볼 만한 위치였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트상으로 보시다시피 계속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디를 18일선이죠. 18일선의 지지를, 여기가 단기 추세입니다.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종가상 18일선이 깨는 음봉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날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줬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또 건설주다 보니까 또 이집트 쪽에 영향도 좀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조금 당연히 깨져 있는 상태고 오늘도 개파하겠다는 거는 물론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좀 그만큼 이 종목의 어떤 힘의 균형이 깨졌다는 그런 그런 모양을 차트에서 차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겠나라는 건데, 자, 비중 30%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만기업 자체의 비중 30%면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닌데, 그래도 물려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죠. 자, 일단은 오늘 거래가 준 형태에서 돋치고 예전에도 요쪽 자리죠. 요쪽 자리 여기 보시면 75일선 근처에서 지지를 좀 많이 받았던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불과 윗꼬리 단 형태의 음봉이라도 거래가 줄면서 개파락하는 음봉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낙폭 가대에 따른 반등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라올 때 얼마나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그 문제인데 이제는 보시다시피 시청자분 매수 가격은 아니지만 11,000원 근처가 단기 평선이 이제 하각으로 돌고 있죠. 그래서 그 자리가 강하게 돌파되지 않는다면 일단 그 자리가 또다시 저항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300원 정도면 한 2% 수수료까지 포함해도 한 3% 정도 되겠죠. 주식을 하다 보면 3% 정도 손실은 얼마든지 감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 안 되니까요. 자, 일단은 11,000원 이상 올라올 때는 일단은 물량 축소를 권해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요즘 건설주가 GS건설도 그렇고 대림산업은 건설만 속해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사람도 그렇고 요즘 회사가 그렇습니다. 빈익비 부유했고 정말 1등 주식만 올라갑니다. 1등 주식. 그러니까 혹시 이 종목 팔고 나서 교체 매매 건설 쪽에 꼭 교체 매매를 한다 그러면 GS건설 쪽이나 아니면 조금 조정을 많이 받는다면 대림산업 쪽 눌림목 줄 때 그쪽을 저점권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반등 시 11,000원 근처에서 물량 축소 내지는 손절매를 하시고 오히려 1등 건설 회사로 교체 매매하는 종목 교체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6669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미래나노텍을 신규 매수하고 싶은데 앞으로의 업황 어떤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업황도 업황이지만 미래나노텍은 개인적으로 이제는 물량 부담감이라는 물량거나 이런 게 반영이 다 됐다고 봅니다. 주가에. 네. 반영이 다 됐다고 보고 요즘 들어서 거래소 쪽에 조금 힘들어하던 LG 디스플레이 쪽도 악재는 이제 실적 악재는 다 반영이 됐고 오히려 좀 개선된다 해서 오늘 LG 디스플레이도 소폭 반등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나노텍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씩 저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전고점이라 17,000원까지 급등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래나노텍의 신규 매수를 하든지 매수를 하더라도 하시는 건 상관이 없고 손절매만 지키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아주 기대만을 갖고 이거 지금 사서 17,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거야. 이런 건 아니고요. 본인 시청자 중에서 툴이 있다면, 물론 중장기로 봐서는 17,000원까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올라온다면 또 분할 매도해서 차익 실현 하시고, 하다 보면 또 눌려줍니다. 눌려줄 때 다시 또 저점 매수를 하시면 똑같은 수익 30%가 나더라도 그렇게 매매를 하면 40%, 50% 혹은 100% 이상의 수익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초보 투자자보다는 어느 정도 매매 툴이 있긴 있어야 되지만 차트가 말씀을 해드리죠. 단기적으로 5일선 살아있을 때까지는 계속 보유를 하시다가 5일선이 종가상으로 무너진다 하면 눈치껏 익절을 하고 어느 정도 물량 축소를 한 다음에 올라오는 18일선이라든지 단기 추세선에 다시 매수를 하고 끌고 가는 그런 이제 샀다 팔았다 하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전략을 하다 보면 괜찮지 않겠나. 다만 강하게 급등하기는 이 종목도 지금은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쪽에 수급이 좀 몰려있는 형태라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기간의 매수세라 물론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수급이 아주 강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이었죠. 미래나노텍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강의 내용 들으시다가 종목에 대한 질문 생기셔도 저희에게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대창입니다. 대창을 373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10% 비중 갖고 계시고요. 178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중기로 가려고 하는데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대창이란 종목을 중기로 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자, 대창이라는 거 매수가가 얼마 하시라고요? 178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아주 소폭 손실권이네요. 자, 1780원이면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매수 자리가 특별하게 언제 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수라기가 특별하게 잘못됐다고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변곡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입니다. 오늘. 자, 어제도 이 종목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물꼬리는 많이 달긴 했지만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오늘 올라가야 될 자리죠. 근데 왜 오늘 시장은 소폭이나마 반등을 했는데 왜 음봉 형태로 밀렸나? 물론 밑에 거래량은 없고 이게 개별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휴에 따른 어떤 부담감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은 이 종목이 정말 강하고 이 종목이 세력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밀리면 안 되는 자리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 18일선의 의미는 밑에서 보시다시피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음봉인 형태라는 게 조금 마음에 좀 걸리는 형태고 이 종목은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 종목이 반등을 해서 이 자리죠. 이 자리가 1745원 50원 중 됩니다. 이 자리가 18일선과 75일선이 거진 같은 구간 안에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지지권 역할을 하면서 버텨준다면 일단은 보유를 하십시오. 그러면 조정을 받고 나서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아지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올라오다가 반등 주다가 이 자리가 장중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장 후반에 또다시 이 자리가 밀려서 음봉으로 자꾸 끝나든지 하면 이 종목은 역시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 종목 위쪽으로 갈 마음이 당분간 없다라는, 그럼 위쪽으로 갈 마음이 없으면 어디 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아래쪽이겠죠. 그래서 1750원 45원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주가가 자꾸 움직이면 일단 보유를 하시고, 그러면 충분히 전고점 자리, 그렇게 1900원대까지는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19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자를 보고 전고점 이제 2100원까지를 한번 노려보시고,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리스크가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1750원 이쪽에서 다음 주에 이 종목이 깨지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 일단은 홀딩. 만약에 자꾸 1750원을 지지하지 못하고 밀리게 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리스크 처리를 하고 후장에 다음 기회에 대창이를 노리든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밀려버리면 이게 지지권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저점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개파락에서 떨어진 거 빼놓은, 이때는 아마 연평도 사건이 있었을 날짜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돌발적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밀린 거 빼고는 이 자리를 계속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세권에서. 그럼 이 자리까지 무너지면 주세도 무너진다는 근련이 되죠. 그래서 그거 위해서라도 지지를 하지 못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435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다윈텍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수는 5,5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5,250원. 5,550원입니다. 5,550원은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하신 거거나, 예. 그럼 오늘 매수를.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게 5,550원이 간 적이 없죠. 자, 일단은 참 공격적인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아마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도 아마 이 종목을, 많이 높았다, 많이 올라갔다는 걸 알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리에서 길게 끌고 갈 생각은 아마 없을 것 같은, 내일 다시 갭 상승해서 상한가가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한만 그렇다 해도 이 자리는 너무 고가권입니다. 너무 고가권이기 때문에, 자, 단기 대응과 조금 중기 대응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이 자리를 종가상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지 못하면 일단은 물량을 축소를 하십시오. 50%라도 축소를 하고 들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돌파를 하면 괜찮습니다. 돌파를 해서 가면 양이 세력이 이어지는 형태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돌파를 하면 보유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 종목이 돌파를 못하거나 그쪽에서 올라가다가 그쪽에서 저항을 받는다 하면 일단 물량 축소를 해야 됩니다. 물량 축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거 그래도 추세가 아주 강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손실폭이 있더라도 중기적으로 조금 가지고 갈란다, 조금 손실폭이 있더라도 감내를 라고 한다 해도 이 종목은 단기 추세선이 있는 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선이죠. 이 종목 지금 올라온다 해도 4,800원 근처에 있는데 이까지를 하면 손실폭이 너무 커져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요 종목 특징이, 요거는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입니다. 타고 올라오죠. 계속 타고 올라오고, 지금도 주가가 계속 올라오니까 이 선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선의 가격이 5,200원 더 올라오니까 5,300원 근처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때 단기라도 중기라도 좀 끌고 가겠다 하더라도 지금 선을 타고 올라오는데 그 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그 선을 손실폭이 좀 있더라도 나는 좀 보유를 하려면 고선을 기준으로 보유하시고, 난 아주 짧게 대응한다 그러면 일단은 오늘의 고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단 물량 추선을 먼저 해놓고 다음에 생각을 해보든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996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KB금융 매수하셨는데요. 59,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0%. 매도 시기와 전망을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고요. 단기로 봐야 하나요? 라고 하시네요. KB금융은 단기로 보기는 좀 힘들죠. 예. 이 금융주가 사실은 지난주도 그렇고 KB금융도 그렇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단기적으로 금융주가 이 정도 오르면 좀 꽤나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랐는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죠. 저는 금융주를 중장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 인상도 하게 되면 금융주에도 수혜가 될 수 있으니까, 우선 보험주만 좀 움직이는데 금융주도 수혜주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낙폭도 어느 정도 됐고 이제 반등 시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의 아무리 금융주라 하더라도 이 종목이 주도주 역할을 해서 혼자 금융주가 날아가기에는 시장의 수급 상황이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유를 한다 그러면 중기니까 중기적으로는 이 자리죠. 이 자리가 전에 하락할 때 저점자인데 56,000원입니다. 이 자리가 75일선에 올라오고, 여기도 보시면 75일선 근처에서 올라올 때도 지지 역할을 받는 모습을 밑에서 여기 보이죠?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중기관점에서는 보유를 하셔도 되는데,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말은 이렇게 드리지만 사실 이 종목이 그 자리까지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또 다져서 다시 또 올라가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이 종목이 10만원, 아니 15만원 많이 갔을 때는 그 자리가 정말 그때 정말 기다렸으면 정말 큰 수익이 나겠다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타지는 시간을 기다리기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단기 대응과 중기 두 가지 대응을 말씀드리겠는데,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단기 추세가 하락하고 있고 완벽하게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올라올 때 파란선 빨간선에 저항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주가가 반등을 한다면 종가상 이 종목이 59,000원이죠. 59,000원 맞죠? 59,000원을
종가로 만약에 돌파를 해서 59,000원의 지지를 자꾸 받는다면 일단은 끌고 가시고요. 만약에 59,000원에 또다시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일단 다음에 재매수 저가권에 하더라도 물량 축소부터 해주고 50% 정도는 물량 축소를 하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니까 전저점 근처에서 자꾸 지지를 받고 75일선에 지지를 받네 하면 그때 밑에서 다시 위에서 판물량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도 한 번쯤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물론 장기적으로는 좋게 봅니다. 금융주는 다들 좋게 보는데 단기적으로 특히 또 KB금융은 금융 중에서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좋게 봅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시장 상황이 금융주가 급등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59,000원 시에는 일단 물량 축소 본전가이기 때문에 물량 축소를 하고 혹시라도 눌목 줄 때 패턴 형태 예전에 저런 형태의 패턴 형태가 나오면 그때 다시 저가에 매수해서 그때 시장 상황을 보면서 길게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둬서 그런가요? 오늘 더 많은 분들이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워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강의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남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TV에서요.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간대별로 잘 선택하시면 무료 증권 방송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받아가실 수가 있고 종목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모두 맞춰주셨습니다. 어스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박클럽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설 연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설 연휴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